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테크톡에서 해시라는 주제에 대해서 테크톡 발표를 진행하게 된 민순기라고 합니다. 네,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할지 목차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해시는 어떤 자료형으로 언어에서 쓰이나 이거를 간단하게 되게 빠르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해시 함수, 해시 테이블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것도 간단하게 일단 풀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시 함수, 해시 테이블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딥하게 조금 파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시 함수랑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충돌이란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이 충돌은 무엇인지, 그리고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시가 암호화라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해시가 암호화로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도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회사 기술 면접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본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해시 테이블을 너가 직접 구현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본다고 하고요. 그거 하나와 또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백엔드 구성을 맡으신 분들은 패스워드를 해시를 통해서 암호화를 하는 과정을 거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시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해시의 자료형이에요. 해시는 파이썬에선 딕셔너리라는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에선 오브젝트라는 형식으로 사용이 되죠. 자바에선 맵이라는 형태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C 언어는 어떨 것 같아요? 없을 거 없어요. 예, 얘는 없어요. 얘는 C 언어 자체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자료형이 없어요. 그럼 C 언어에서는 해시를 사용하지 않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그냥 배열을 같은 길이의 배열을 선언을 하고 그거에 이제 키값과 밸류 값을 선정을 해놓고 이제 해시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일단 이건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시가 뭔지, 해시 함수가 뭔지, 해시 테이블이 뭔지 간단하고 빠르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해시는 데이터를 다루는 기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시 함수는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매핑하는 그런 함수를 의미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해시 테이블은 키와 밸류가 하나의 쌍을 이루는 데이터 구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도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 데이터 구조를 해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죠. 해시 함수. 해시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요. 해시 펑션이 있습니다. 인풋이 해시 함수를 통해서 아웃풋으로 출력이 되는 구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인풋과 아웃풋을 부르는 이름이 그냥 인풋 그리고 아웃풋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입력 출력이라고 부르지 않고 키 그리고 밸류 혹은 해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키들이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시로 매핑이 된 후에 밸류로 나오는 이 과정을 우리는 해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직 조금 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무한 에자일이라는 키들이 각각 다른 길이의 데이터들로 있어요. 이 키들이 해시 함수를 거치면 이렇게 같은 길이의 데이터들로 매핑이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다른 크기의 데이터라도 같은 크기의 데이터로 변환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알아줘야 돼요. 해시 함수
해시 함수의 특징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알고리즘이 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CPU나 메모리 같은 자원을 덜 소모합니다. 아주 큰 강점이겠죠? 같은 입력값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출력값이 보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아한 에자일이라는 이런 입력값이 들어갔을 때 출력되는 출력값은 항상 같은 출력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그마한 변화라도 있다면 얘는 전혀 다른 값이 나오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아한 에자일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뒤에 점이 있죠. 이건 뭐야? 안의 기억도 아니고 점 하나 찍고 나왔는데 되게 다른 값이 나왔어요.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암호화로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겠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과값을 통해서 입력값을 알아낼 수 있는 특별한 공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에 다른 입력값이 들어가더라도 같은 출력값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 우리는 이것을 충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충돌은 제가 해시 테이블을 설명한 뒤에 이 충돌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해시 테이블이에요. 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오창은, 유가이, 유준상이라는 키들이 있고요. 이 키들이 해시 펑션을 통해서 이런 인덱스가 있고 이런 밸류가 있는 버켓이라는 장소에 들어가게 돼요. 창훈이 형은 지금 3번으로 들어갔죠? 여기 15번으로 들어갔어요. 1번으로 들어갔어요. 네, 이런 데이터 구조를 해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키 값을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시 값으로 매핑을 한 후에 인덱스, 색인과 밸류를 함께 버켓으로 저장하는 자료 구조를 해시 테이블이라고 해요. 해시 테이블은 키와 밸류가 1대1로 연관되어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모든 키 값은 해시 함수에 의해서 고유의 인덱스를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바로 그 인덱스를 가지고 그 자료에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이 모든 테이블을 다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인덱스만 알고 있으면 바로 그 데이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1이라는 굉장히 좋은 시간 복잡도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충돌이 발생을 했어요. 이 충돌이 뭔지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충돌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 체이닝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의 n까지 시간 복잡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 결국에 또 충돌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충돌이 뭐고 이 충돌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것 같잖아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이에요. 충돌은 다른 키 값이 같은 해시 값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아한 A자리라는 해시 값이 이렇게 이상한 키 값이 나왔으면은 여기서 이제 우아한 A자리에 점이라는 키 값이 있으면 다른 키 값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 또 이상한 키 값이 딱 들어갔는데 우아한 A자리라는 해시 값과 똑같은 해시 값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충돌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냐? 해시의 함수의 입력값은 우리가 그냥 집어넣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한대인 거예요. 그런데 얘 출력값은 정해져 있어요. 유한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해져 있는 것 이상으로 입력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 이상은 겹치게 되는 해시값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돌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해시 충돌이 최소화하도록 해시 함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체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체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체이닝이 어떤 방식일 것
같나요? 혹시 얘기해 보실 분 있나요? 우리 석구 형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체이닝이 뭘까요? 체인이요. 뭐 예를 들어 저기에서 창훈이 형하고 준상이가 각각 4번, 3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둘을 바꾸는 거 아닐까요? 다른 분 혹시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값에 들어가 있는 번호에 네. 번호가 아니라 또 다른 주소에 키 값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버켓이 비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비어 있으면은 뭐 그냥 얘가 그냥 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쳐요 일단.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얘네가 다 차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범수랑 지수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일단 이미 데이터가 들어있는 인덱스로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한 후에 이 옆으로 같은 리스트 구조로 이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제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누가 들어간다면 이 뒤에 계속 이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딱 봤을 때 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체이닝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이거를 우리는 개별 체이닝이라고 합니다.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은 이거 말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크게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체이닝과 개방수소법이라는 해시 충돌 방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혹시 제 설명이 부족했을까봐 인터넷에서 이제 다운 자료인데 유나와 이제 1, 2, 4번에 각각 유리와 유나와 수영이라는 소녀시대 멤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서영이 2번 인덱스로 접근을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나 언니 옆에 그냥 끼는 거예요. 네. 이런 방식을 체이닝이라고 합니다. 자, 개방수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키들이 있는데 1번과 2번, 4번, 5번에는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딱 근데 2번 데이터로 접근을 했어요. 이 경우에 체이닝의 방법이라면 이 옆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개방수사법 같은 경우에는 빈 공간을 찾습니다. 여기서 2번부터 쭉 빈 공간을 찾아요. 그랬더니 보니까 3번이 비었어요. 이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런 방법을 개방수소법이라고 합니다.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해되셨나요? 얘도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봤어요. 1, 2, 4번에 유리, 유나, 수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서영이 2번 인덱스로 접근을 했는데 이미 유나가 들어가 있어요.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정리하자면 개별 체이닝은 해당 버킷에 이미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체인처럼 리스트를 연결을 쭉쭉쭉쭉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개방수소법은 해시 테이블에 빈 공간을 찾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을 개방수소법이라고 하고요. 개별 체이닝 같은 경우에는 한 버킷당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뭐 입력값이 무한대로 들어가더라도 쭉쭉쭉쭉 이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옆으로 쭉쭉쭉쭉 이으면 되는 거니까 데이터에서의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방수소법은 한 버킷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물론 개방수소법도 리사이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테이블의 크기를 크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의 크기를 늘려주는 거죠. 그럼 빈 공간이 생길 테니까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체인의 방법이 모든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메모리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때문에 메모리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개방수소법은
선형 탐사, 이중 탐사, 제곱 탐사 등의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암호화예요. 암호화란 무엇이냐? 해시 함수의 일종입니다. 해시 값으로부터 원래 입력값과의 관계를 찾기 어려운 성질을 띠는 경우를 의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시 값을 통해서 입력값을 우리가 유출할 수 있게 되면 이건 더 이상 암호가 아니에요. 해시 값을 봤는데 이거 보니까 입력값 모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를 알아내면 이건 더 이상 암호가 아닌 거죠. 때문에 입력값과의 관계를 찾기 어려운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네, 같은 말이에요. 해시 값을 통해서 입력값을 찾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야 합니다. 이 말은 단방향성적이다. 입력값을 통해서 출력값을 알아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출력값을 통해서 입력값을 알아낼 수는 없어야 해요. 단방향성이라는 얘기예요. 또 역상 저항성도 같은 얘기예요. 올라가면서 찾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런 특징이 있고, 해시 충돌에 대해서도 안전해야 합니다. 같은 해시 값을 생성하는 두 개의 입력값을 찾는 것이 어려워해요. 예를 들어서 해시 충돌이 여러 개가 일어나서 다른 데이터인데 같은 해시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해커 입장에서는 해킹을 하기가 쉽겠죠. 이것을 우리는 충돌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외에도 입력값의 조그마한 변화라도 출력값에 막대한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아한 에자일에 점 하나만 찍었는데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런 것처럼 조그마한 변화라도 있더라도 점 하나, 공백 하나라도 있더라도 굉장히 큰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눈사태 효과라고 우리가 불러요. 자, 솔트예요. 솔트 이거 보고 혹시 솔트가 뭔 것 같다 라고 유추해 보실 분 있나요? 준상이 한번 얘기해 볼래요? 소금이요. 소금이에요. 맞아요, 소금이에요. 소금 쫙 쳐야지. 자, 솔팅이 무엇이냐? 패스워드를 보호하기 위해 패스워드에 추가적으로 문자를 더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음식에 소금을 치면은 음식 위에 소금이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봤어요. 이런 패스워드가 있어요. 이런 솔트 값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시를 할 것은 이 패스워드 이석호123, 심서현123, 박효현123이 아니라 여기다 솔트 값을 더한 이런 문자열들을 해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은 암호화 되는 과정이 더 암호화가 철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식은 SHA-256이라는 해시 함수로 암호화를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해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 또한 물론 지금 여기서는 길이가 같긴 하지만 해시 값도 길이가 같게 나옵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감사합니다.